특설! 안녕하세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제는 대표들의 이야기. 대표. 개인 사업자 대표예요? 아니면 법인 사업자 대표예요? 법인 대표가 기준이 될 거예요. 급여 얘기인가? 신박한 세금 정보 신세정. 근데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진 않은데 통상적으로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수를 뭐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300, 400, 500만 원 정도까지가 소규모 한 10억 이하까지는 보시는 경우가 많고 1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면은 이제 월급이 한 1200에서 한 1500 요 정도로 갈 수 있고 5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게 왜 규모가 중요하냐면 내가 매출이 2억인데 내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2억 매출에서 내 월급 1억 2천 빼면 8천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뭐 임차료 내고 이러면 남는 게 없거든. 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 급여로 다 가져가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근데 안 되나요? 정말 순수한 궁금함이 있을 건데 안 되죠. 왜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법인하고 주주이자 대표이자 보통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가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따로거든요. 법인은 법인의 인격이 있고 주주는 주주의 인격이 있는데 법인이 번 돈은 누구 거예요? 주주들의 것이죠. 아니지, 법인 거야. 법인이 번 돈은 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주주가 가져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배당으로 가져가겠죠. 세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표이사야.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야. 급여로 가져가든지 상여로 가져가든지 배당으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급여를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 근데 그거를 대표이사도 임원이잖아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그 정기적인 급여가 있을 거고 업무 관련된 게 있을 거고 사전에 인센티브를 좀 정하는 게 있을 건데 주주총회 뭐 보신 적 있으세요? 주주총회 보면은 거기 안건에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들이 있어요. 그때 임원 보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매출이 이러다가 확 되면 와, 돈 벌었다! 상여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규정에 정관에 없는 상여를 가져가시면은 과세관청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부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변 동종업계에 비슷한 매출 규모의 임원들이 얼마나 그 평균이랑 크게 어긋나면은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주도 다 나니까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로 고려를 하겠죠? 매출이 10억인데 다 쓰고 마진이 1억 정도 돼요. 매출이 한 1% 정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면은 월 급여는 1000만 원을 안 넘는 게 좋죠. 법인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종 업종 그리고 규모 그리고 임원의 보수 수준 뭐 A라는 제조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매출이 100억이고 B라는 제조회사 여기도 매출이 100억이야. 근데 여기는 대표회사 연봉이 5억인데 월봉이 20억이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종업종을 다 따져가지고 규모를 봤을 때 과다한지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회사의 이익 규모라든지 자산 규모, 근속 연수 같은 걸 다 감안하죠. 쉽게 얘기하면 대표이사 급여 준다고 회사가 휘청거리면 안 된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 쓰고 남은 돈이 12월이 딱 됐는데 결산 다 했어요. 12월 급여까지 다 줬는데 한 5억이 남아. 그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 세금 내기 싫어서 야 이거 5억 다 상해 처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돼. 그 5억을 나눠 갖는 거는 정관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왜 가져가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산정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관이라는 건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정관은 법인 설립할 때 만들어요. 법인 설립할 때 이 회사는 총 몇 주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누구고 임원총회는 어떻게 하고 주주총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들이 딱 만들어진 게 법인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어요. 그때 그 5억을 가져갈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필요하겠죠. 네, 어떤 경우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 법인이 임원한테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것들이 결정된 지급 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이건 당연히 부인되는 거고 정관에서 정해준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 안에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경제 순환이 안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쓰게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배당을 좀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할 테니까 네, 주주들한테 다 뿌려주라는 거죠. 연말에 상해 처분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돈이 남으니까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전에는 판단하기 어렵고 왔다 갔다 나중에 연말에 빵 남으니까 야 안 되겠다 상해 처분하자 했는데 다 부인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인데 혼자예요. 1인 법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죠. 네, 이번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는데? 난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는데 운이 좋으셨던 거
하고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저도 유튜브를 위해서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은 버는 족족 내 돈이니까 대신 개인은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사대보험도 많이 내. 원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거는 해외에서는 좀 흔한 사례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오너가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그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게 되게 생소했죠. 그래서 처음에 CEO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CEO? 대표이사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잘못 와전돼가지고 전문 경영인들을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겨났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정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주주총회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려고 데려온 애가 정말 잘 운영을 했는지 재무제표를 보고 얘 연봉 올려도 돼? 상여도 올려도 돼? 이런 거를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통과시킬까 말까 그렇게 한다. 대표한테 급여를 많이 주면 비용 처리도 많이 되긴 하겠지만 그 주주 입장에서는 얘한테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어? 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총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업계 1인데 대표이사 연봉이 이래서 되겠어? 230만 원 이게 말이 돼? 아, 그렇죠. 급여 설정을 할 때 정관의 기본 급여라고 하죠. 그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세팅을 가급적이면 좀 높게 해놓는 게 좋고, 근데 그걸 너무 높게 해서 회사가 월급을 못 줘서 허덕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 그 부분 좀 잘 감안해서 급여 설정을 하셔야 되고, 가족들을 가끔은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직급에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부장이고 채용한 사람도 부장이에요. 똑같은 직급이고 비슷한 연차인데 우리 아들은 월급이 1억인데 이 부장은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부장 월급을 1억으로 올려줘라. 그건 괜찮아요. 보통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 아들 월급을 1,000만 원만 인정해주고 9,000만 원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노무사님 불러서 한번 얘기하시죠. 좋습니다. 대표이사님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월급을 올릴 수 있는 그날까지. 택서!